자, 인플루엔자 백신과 관련된 질문 중에 흔하게 나오는 것이 이제 건강한 성인도 예방접종이 필요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인데요. 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강한 성인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인플루엔자 걸려도 2, 3일 좀 열나고 아프고 또 해열제 먹고 금방 회복되고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기 때문에 굳이 맞아야 될까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건강한 성인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인플루엔자 걸리면 2, 3일 끙끙 앓고 직장에 결근해야 되고, 또 대학생들은 학교 휴업도 해야 되고, 적어도 일주일은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뭐 상당히 큰 피해가 되겠죠. 두 번째는 본인이 건강하더라도 인플루엔자 걸리면 집에 가족, 뭐 어르신이나 영유아 임신부한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퍼뜨릴 수가 있고, 또 직장에 출근해서도 동료들한테 인플루엔자를 퍼뜨려서 직장 내 여러 동료들이 인플루엔자 걸려서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건강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는 건 충분한 그 가치가 있죠. 이것은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앞서 최영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주변의 전파를 떨어뜨리고 집단 면역 수준을 높여서 인플루엔자 유행 규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강한 성인도 적극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하는 것은, 가격도 뭐 아주 비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일반적인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또 최근에는 많은 그 회사들이, 기업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합니다. 그만큼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함으로써 해서 직원들이 건강해지고 기업이 그 작업에 차질 없이 기업도 이득이 되기 때문일 거고요. 또 병원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직원 대상으로 해서 무료 접종을 되게 10월에 합니다. 왜냐면 이제 병원에 의료진들은 이제 환자를 접촉하고 고용물 접촉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사실 의사, 간호사,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 또 직원, 동료들도 건강해지고, 또 의료진은 돌보는 환자들한테 전염을 안 시키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모든 국민을 접종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점차 이제 그런 경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이분도 이 질문은 이제 독감하고 감기는 같은가 다른가 이런 질문인데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독감이란 용어는 독한 감기의 약자이기 때문에 사실 감기 중에서도 좀 심한 거를 독감이라고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인플루엔자와 독감은 다르고,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거기 때문에 명확히 인플루엔자라고 부르는 걸 저는 권장하는데, 아직 일반인들은 또 언론도 독감이 알아듣기 쉽고 또 단어가 짧기 때문에 아마 독감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이는데, 사실은 명확히는 의학적으로는 인플루엔자라고 그 명칭을 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감기는 뭐 라이노, 아데노, 뭐 코로나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에서 나오는 일종의 증후군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한 가지에 의해서 생기는 호흡기 및 전신 감염증이기 때문에 다른 질환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기 하면은 라이노 바이러스, 코감기가 이제 가장 일상적인 감기라고 하는 건데, 코감기로 해서 뭐 사망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가볍게 이제 미열 있고 콧물 나고 이제 재채기 정도로 하고서 대부분 회복되는데, 사실 인플루엔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 3일 동안 두통, 근육통, 인후통, 전신 피로감을 수반하고,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일주일은 회복하는데 일주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기초질환, 임산부에서는 중증으로 입원하거나 이제 사망할 수가 있는 감기와 다른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또 인플루엔자 백신이라는
예방 수단이 있습니다. 감기는 사실 예방 수단이라는 것이 뭐 손 씻기 잘하고 기침 에티켓 지키는 정도지 감기에 대한 백신이나 감기에 대한 항바이러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기와 특히 독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인플루엔자라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예방 효과는 얼마나 지속되나요? 일반적으로 접종 후 4에서 6개월 정도 면역 효과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고령자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면역 지속 시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종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요양병원 입소자나 만성질환자처럼 면역 반응이 떨어질 수 있는 분들은 의료진과 접종 시기 및 백신 종류에 대해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맞아야 할까요?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유형이 바뀌고 백신주가 바뀌기 때문에 매년 추가 접종이 필요합니다. 이전 해에 접종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질병관리청도 매년 새로운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의 안전성 관련한 질문인데요. 인플루엔자 백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어깨에다가 근육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접종 부위에 국소 이상 반응, 그러니까 접종 부위에 통증, 압통, 부종, 발적 이런 것들이 이제 하루 이틀 있고 대부분은 자연 소실이 됩니다. 일종의 이제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면역 반응의 일종으로 이제 그런 국소 이상 반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신 이상 반응인데 때에 따라서 피로감, 미열, 근육통과 같은 전신 이상 반응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도 사실 하루 이틀이면 되게 호전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정도는 접종 후에 우리가 no pain, no gain이라는 것은 말이 있듯이 아프면 접종 후에 아프면 그만큼 이제 예방 효과가 이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심각한 이상 반응이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극히 드물지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에 아나필락시스라는 그 과민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물고요. 특히 체질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곤란이나 저혈압과 같은 중증 증상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에 클리닉에서 한 30분 정도 관찰했다가 귀가하도록 하고 있죠. 대부분 이 아나필락시스는 어떤 백신이든 드물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접종 후에 이제 대부분 30분 이내에 나타날 수가 있어서 어떤 백신이든 보통 백신 접종 후에 30분 정도 클리닉에 앉아서 아나필락시스 발생 여부를 관찰하도록 하고 있고요. 사실 아나필락시스가 나오면 즉시 이제 에피네프린과 같은 즉시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클리닉에서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고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과민 반응을 겪었던 분들은 사실 다음에 백신 접종을 권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이제 금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에 아나필락시스를 겪었던 분은 접종 전에 의료진한테 꼭 알려서 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플루엔자 백신 누가 꼭 맞아야 되나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무료로 예방 접종하는 대상이 있고요. 의학적으로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 소아감염학회나 대한감염학회에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인플루엔자에 걸리면은 중증 합병증 또 기저질환 악화로 입원이나 사망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죠. 첫째는 65세 이상, 둘째는 만성질환자. 여기서 만성질환자는 상당히 많죠. 당뇨병, 폐질환, 심혈관 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이런 만성질환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면역 저하 환자입니다. 암 환자나 항암 치료, 이식 환자, 면역 억제제 복용자 이런 분들도 이제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영유아, 소아,
지금 이제 국가 예방 접종은 6개월에서 13세까지 국가 예방 접종으로 해주고 있고요. 또 임신부도 국가 예방 접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 예방 접종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이제 카테고리가 65세 이하의 만성 질환자가 되겠는데요. 이런 분들은 본인 부담으로 그 접종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국가 예방 접종은 이제 국가에서 최소한 이런 분들은 무료로 이제 접종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기여를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 중에서도 중증이나 입원 또 사망 위험이 높은 분들은 반드시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군은 본인은 건강하지만 그 주변에 고위험군을 돌보는 분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들은 항시 이제 고령자나 면역 저하자, 만성 질환자, 영유아를 돌보기 때문에 본인이 걸려서 퍼뜨리면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종사자라든지 또 요양병원, 요양원처럼 감염 취약시설의 근무자들 이분들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맞아서 돌보는 환자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그 집안에 이제 어르신이 있다, 고령자라든지 면역 저하 환자가 가족 내에 있다, 그리고 영유아라든지 임신부가 있다. 본인은 건강하지만 가족 내에 이런 좀 고형군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중에 고형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강한 성인이더라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이제 포괄적이죠. 그만큼 인플루엔자는 상당히 한번 유행하면 상당히 이제 지역사회에 많이 퍼지고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특히 서울이나 이 수도권은 지하철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많은 분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 상당히 빠르게 확산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웬만하면 경제적 부담이 없다면 6개월 이상 국민들이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임산부도 접종해도 좋을까요? 앞서 잠시 얘기는 드렸지만은 사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임신부의 접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백신 맞고 안전할까? 부작용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인플루엔자 백신은 앞서 이제 최용준 교수님 말씀하시는 코에 뿌리는 생약독화 백신 빼고는 나머지는 다 사백신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포르말린이나 이런 걸로 불활성화한 사백신이기 때문에 임신부가 안전하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임신부가 백신 접종을 하면 소위 코쿤 이펙트라고 해서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면 체내에 항체가 생겨서 태반을 통해서 태아한테 항체가 전달돼서 특히 생후 6개월까지는 백신 접종을 못 하거든요. 6개월 이후에 인플루엔자 접종이 되기 때문에 출생 후 6개월 동안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은 임신부, 어머니로부터 전달된 항체를 가지고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이 됩니다. 이걸 이제 코쿤 이펙트라고 하죠. 그래서 임신부가 접종을 받으면 임신부와 신생아 두 명이 인플루엔자부터 예방이 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임신부한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할 때 이제 산부인과 진료하는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봐서 상담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코로나 백신도 이제 맞아야 되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이제 8월, 9월 코로나19가 뭐 중간 규모로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 인플루엔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동시 접종해도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미 뭐 작년에도 10월 달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으러 와서 코로나 백신을 동시에 접종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 50% 정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큰 부담 없이
동시 접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인플루엔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동시 접종을 하면은 항체 형성에 서로 방해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과 인플루엔자를 동시 접종을 하면 각각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체가 서로 방해받지 않고 충분히 항체가 생성이 된다라는 점하고, 동시에 접종했을 때 부작용도 유의하게 올라가질 않습니다. 사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동시 접종을 해도 코로나 백신 한 가지 백신 접종 후에 생기는 부작용 정도의 빈도지 더 유의하게 상승작용으로 부작용이 더 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하러 어르신이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에 오셨을 때 여러 번 각각 따로 와서 백신을 맞는 것보다 한 번 오셨을 때 동시에 맞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안전하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올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부터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와 접종 일정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기 중에도 접종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어도 접종이 일단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38도 이상의 열이 있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좀 회복한 이후에 접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독감에 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 그렇고요. 유행하는 바이러스나 그 백신의 유형이 좀 다르거나 면역 반응이 약한 경우에는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을 맞은 경우에는 좀 중증으로 아플 확률이라든지 사망률은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00% 감염 막아주지 못하지만 감염이 되더라도 좀 더 가볍게 앓고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접종 횟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아이들은 생후 6개월부터 접종이 가능하고요. 생전 처음 접종한 아이들 경우에는 만 9세 미만의 경우에 4주 간격으로 2번 접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접종력이 한 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한 번만 접종하면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알레르기가 있는데 접종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네, 경미한 계란 알레르기가 있다면 대부분 문제없이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백신 성분으로 인해서 심하게 알레르기 반응, 특히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경험한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보통의 인플루엔자 백신이 아니라 세포배양 백신이라든지 제주압 백신 같은 계란 단백질이 포함되지 않은 백신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중에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과 면역 증강제가 있는 그런 인플루엔자 백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과 접종 대상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국가 예방 접종과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플루엔자 백신은 그 용량이 한 15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표준 용량 백신이라고 해서 국가 예방 접종으로 이제 무료 예방 접종에 사용되는 인플루엔자 백신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백신 항원이 4배가 포함된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도 있고, 또 MF59라고 하는 면역 증강제가 포함된 인플루엔자 백신도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본인 부담으로 백신 비용은 이제 부담하는 부담은 있지만은 이 고용량 백신과 면역 증강제 백신은 접종했을 때 항체가가 표준 용량 백신보다 높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그 65세 이상 어르신, 또 만성질환자, 면역 저하 환자 이런 분들한테 대한감염학회에서는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65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면역 저하 환자들은
백신 접종을 한 경우에 이제 항체 생성이 올라가지만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항체 생성률이 그 역가가 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높게 인플루엔자 예방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이제 이 그 면역 저하자나 뭐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 질환자의 경우는 고용량 백신이나 면역 증강제 백신을 접종했을 때 항체 생성률이 높아지고 또 항체 역가도 더 높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예방 효과가 이제 10 내지 20% 정도가 더 높게 예방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좀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은 특히 고령자, 면역 저하자, 만성 질환자 분들은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또는 면역 증강제 백신 접종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대해서 이제 국가 예방 접종, 또 고위험군, 또 소아청소년에서의 접종, 또 새로운 그 코에 뿌리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월, 11월에 이제 지금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모두 접종하셔가지고 올겨울 이제 건강하게 인플루엔자로부터 자유롭게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적기에 접종하여 건강한 겨울 나세요. 예, 건강하십시오.